네,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협상파의 활동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뭐 별도로 세 방을 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남북 협상이라는 게 뭐냐? 보시다시피 50 총선거, 48년 5월 10일 총선거 유엔 결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나라가 분단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처럼 이것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당사자끼리 만나서 조국 분단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협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총 선거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노력하는 거라서 쓰고 지울게요. 남쪽에 김구, 김유식 여정 선생은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플러스 알파 1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미더 38선은 이북 쪽에 있는 김일성, 예전에 무장투쟁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소련에 가서 소련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주입받고 소련군 장교로 내려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일본가로 유명한 김유보, 이런 사람이 플러스 알파가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당사자끼리 해결을 보겠다. 제발 50총 선거 이렇게 강대국들이 뭐 이렇게 우리 미래를 결정하지 말아라 라면서 남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김구 선생이 다시 판문점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도 외신 기자들한테 우리 잘 될 거다, 이렇게 잘 좋게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 후에 북에서 김일성이 전보를 칩니다. 김구 선생한테 소련 애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소련 애들은 유엔 결정을 따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건 남과 북이 나눠지는 게 자기네들도 유리하니까 이 김일성에게 야 그런 거 어떤 걸로 해, 니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김일성 그걸 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김일성, 김두봉, 그 밖에 여러분들 계시죠 물론. 그 다음에 남측에 김구, 김규식. 이 김규식 선생은 가만히 보면 남북 협상파 앞쪽에 좌우합작 운동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죠? 이런 플러스 알파가 평양에서 회담을 했고 분위기도 매우 좋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조국의 미래는 50총 선거, 한반도 아래쪽에서 이루어지는 50총 선거 때문에 분단이 되는 겁니다. 확정된 거죠. 그리고 5월 10일 날 4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일단 특징 보면 이 50총 선거의 특징이 무소속, 요즘에선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데 무소속이 최다 당선이 됐어요. 정당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남북 협상파 일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남쪽으로 돌아오신 김구, 김유길 선생은 우리가 못나서 조국이 분단되는 건데 우리가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 배치도 못 따는 거죠. 국회의원도 못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주 지역은 아직도 아사리판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두 곳에서는 그 당시 선거가 3개였거든요. 제주에. 두 곳에서는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실시가 안 돼서 원래 300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298명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어찌됐건 나머지 이런 특징과 함께 298명은 국회를 구성하죠. 이게 말 그대로 제1대 국회죠. 그럼 여기서 헌법이 만들어졌겠죠. 이 헌법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 아사리판이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애가 바로 48년 8월 15일, 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요. 만 3년 뒤에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최초로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승남이고, 그 당시 미국법에 의거해서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의 여자 흑인 부통령 처음 나왔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엔 승만이 제끼고 부통령엔 이시영 씨. 이 이시영 씨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전 재산을 희사해서 만든 신민의 멤버죠. 참 멋진 분인데 참 이게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부통령이 1대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승만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이더니 남과 북이 분단된 거기서도 초대 대통령이 되는 아이러니죠. 참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정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상 옆에 또 지은 건 부담스러우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때 바로 승만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업무 보고를 받겠죠. 업무 보고를 어떻게 받을까? 각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근데 아직도 제주 지역에는 난리가 난 상태니까 이거 뭐 남한만의 강력 정권을 부정하는 놈들 아니야? 제주 놈들 다 빨갱이다. 죽여야 된다. 아주 참 이게 양아치 새끼 이거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쓰고 지울게요. 제주도 여기 있잖아요. 여수 순천의 지역에 군인경찰을 총집합시켜서 배 타고 가서 제주도 지역에 이 시위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 이 여수 순천에 집결한 군인경찰 중에서 이제 파가 나뉘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느냐? 난 못한다. 근데 반면에 이승만한테 잘 보여서 진급하고 싶은 새끼들, 이승만의 개들, 그런 애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다.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여기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난리 불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 진압하러 가는 거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눠지는 거죠. 거기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싸워요. 여수 순천의 앞자를 따서 여순 19 항쟁. 저는 항쟁이라고 무조건 얘기해요. 불의의 항구하면 항쟁이죠. 그래서 여순 19 항쟁은 제주 4.3 항쟁, 제주 4.3 항쟁 진압명령, 4.3 항쟁 진압명령. 그 주체가 바로 승만이죠. 승만의 진압명령에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의 다툼입니다. 찬성 세력의 찬성파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동족 상자의 기록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광복 직후의 혼란기의 첫 번째고, 지금 잘 보세요. 광복이부터 모스크바 삼성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흐름으로 쭉 그림을 파노라마처럼 잡아두시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많이 보시는 그 영화 필름 4개 주고 하나 블랭크 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뭐 들어가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수업만 잘 들어두시면 그냥 가볍게 정리가 됩니다. 난이도는 떨어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공부하면 점수를 얻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18강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6.25 전쟁이 있어요. 자, 6.25 전쟁 5분 만에 끝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페이지로 보면 어디 나와 있나? 어디 나와 있지? 네, 137페이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6.25 전쟁과 관련된 4단계 되어 있죠. 제가 색깔을 좀 동원을 해서 쭉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남한만의 단독정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죠. 48년 8월 15일 날.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도 조국 분단의 책임은 니네한테 있어. 니네가 먼저 정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정권이 출범해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거 배경으로 깔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 1년 넘게 지내보죠. 미국의 국방장관 에치슨이라는 애가 우리 미국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포함한 요 지역까지만 방어를 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막에 일본까지는 포함시켜주는데 한반도를 제외시켜버려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중국과 이미 공산화된 중국과 친밀도가 높은 북한한테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버렸죠. 드디어 참 이런 거 하기 정말 너무 싫은데 국사 강사가 되게 날로먹는 직업 같긴 하죠. 저도 그거 사실 인정합니다. 근데 시험이 쉬우니까 부담감이 없고.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꾸 움찔움찔해요. 내가 도대체 태생에 무슨 제 원죄가 있어서 자꾸 이런 걸 내 입으로 얘기를 했나. 참 이게 가슴이 좀 그런데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에 터져서 53년 7월에 휴전협정에 체결해서 13년이 넘어가는 긴 전쟁인데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적어볼게요. 미국 국방장 에치슨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털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방어막이 우리를 제외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내려옵니다. 자, 번호 매겨갈게요. 노란색으로. 자, 공격. 이쪽에서 남침이죠? 남침은 남쪽으로 침입한다는 얘기야. 남쪽이 침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똥침 어디다 공격하니?
그쪽이지? 그럼 남치면 남쪽으로 가는 거야, 제발. 자, 이렇게 선전포고도 없이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어. 자, 여기 1번 라인, 낙동강도선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일방적으로 밀렸어. 응? 자, 그런데 봐. 지금 유엔 입장을 보자. 유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유엔이 인정한 정부는 뭐야? 대한민국밖에 없지. 유엔 결정에 따라 총선거가 진행돼서 그래서 정부 출범이 됐어요. 북한은 유엔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정부지.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정부를 공격하면 또 안 넘어졌다. 지울게. 아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는 거야. 이렇게 밀려서 많이 망하면 이건 유엔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우 메가더에게 연합국 사령관의 직위를 주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해봐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우리의 면이 안 쓴다. 그래서 메가더가 머리 쓴 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산항으로 가서 이렇게 밀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허리를 잘라버리자. 도간의 둔주를 만들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잘라버린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메가더의 인천상륙작전이지. 영화에도 있었죠. 이 조석간만의 차가 어마무시한 인천에서 상륙작전이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여기를 허리를 잘라버려. 그럼 이쪽에서 양쪽에서 이 북한군은 양쪽에 이쪽에서 이쪽의 공격을 다 같이 받게 되니까 샌드위치가 되지. 그지? 많이 죽어요. 북한. 뭐 일부 산악, 이 남부 쪽에서 산세가 제일 험한 게 지리산인데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빨치산이라고. 자, 허리 끊었어. 전세역전 치고 올라가. 거의 통일을 코앞에 뒀어. 3번이. 이렇게 북진하는 거지 우리가. 그지? 3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중국 애들이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만일 이렇게 해서 통일이 한반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되면 미국의 끈앞이잖아. 대한민국이 그 당시 현실상. 그럼 미국이라는 슈퍼 강대국 자유민 시리아가 대립 국경선을 접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중국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야. 어찌됐건 북한을 도와서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놔야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두렵다.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 자, 이건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할게. 중공군이 4번. 그 당시는 중공이라고 불러서 자꾸 입에 중공이라고 부르는데 중공군의 개입이 생깁니다. 창의적.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의 맏아들도 여기 참전했다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고, 그래서 지금의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가 맨날 북의 김정은 만나면 우린 혈맹이란 말을 먼저 하잖아. 피로 얽혀진 동맹관계다. 뭐 그건 걔네들 놀리니까. 어찌됐건 중국군이 참전하는데 워낙 얘네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세한 무기를 갖고 있는 연합군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서울을 또 빼앗겨. 경기 남부까지 밀려. 후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일사후퇴라고 하지. 51년 1월 4일 날 그 추운 겨울에 철수작전이 벌어져서 쭉 밀리는 거야. 응? 선생님 지금 전쟁 얘기하시는데 50년 6월에서 51년 1월 4일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겁니다. 전쟁 기간은 3년인데 실제 전선에 오고감이 넘치는 거는 만 1년 사이에 다 벌어져요. 자, 마저 들어주세요. 5번까지 밀렸죠? 이제 전세 역전. 정비를 더 하고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을 다시 빼앗아요. 6번 치고 올라가는 거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서울, 우리가 지금 발돋움이 이 서울은 몇 번 6.25 전쟁 때 북쪽의 세력들한테 뺏긴 거야? 처음에 한번 무턱대고 뺏겼을 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을 때도 빼앗긴 거지. 그럼 다시 되찾는 거. 지금 우리가 수업을 서울에서 하니까 되찾는 거 2번. 빼앗긴 것도 2번. 그지? 6번. 이게 바로 여기서만 무려 2년 동안 계속 산 정상에 있는 고지 없고 빼앗기고를 반복합니다. 자, 정리해볼게. 잘 봐라. 50년 6월 25일부터 51년 7월까지 요때 만 1년 남짓에 전선의 이동 경로 1번부터 6번까지가 아주 다변화돼서 터진 거고, 나머지 51년 7월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요 2년 동안 6번의 지속이야. 여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고, 여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바로 고수가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고수가 나오는 고지전이야.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럼 그동안 뭘 했니?
공부도 안 하고 영화도 안 하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이 6번 라인의 지속에서 지리하게 2년 동안 산 하나 먹었다가 빼앗기고 먹었다가 빼앗기고 이걸 반복합니까? 이때 바로 휴전협정이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빨리 휴전회담이 끝나지 않고 지리하게 2년이 나갑니까? 바로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포로 송환. 전쟁 중에 전쟁 포로가 많이 생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가 핫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의 최종 결론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네가 북한의 포로면 북한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한반도에 남쪽에 사던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던가 이도 저도 아닌 나라 가서 살던가 이렇게 자유의사 이른바 포로들의 최종 결정은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걸로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납니다. 자유의사 생활. 근데 이걸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있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충이라도 하시는 분 답이 나온 거예요.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모국인 북한과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죠? 배 타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모국이 멀어지고 있죠? 갑자기 자탄이 생기고 자기 어떤 혼란이 생기지? 그러니 자기가 있는 모국의 바다, 대한해협에 자기 몸을 투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른바 전후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최인훈의 광장인데요. 물론 순환이대 이런 것도 있지만 순환이대는 되게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뇌구조의 어떤 움직임을 아주 정말 제대로 표현한 거라서 저처럼 뭐 문외한, 문학이라는 이름의 아주 문외한도 보면서 감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 거지. 올해가 6.25 발발 만 70주년이에요. 전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큽니다. 비단 국사가 아니라 비문학진 문학진이군요. 그렇게. 자, 6.25 전쟁 이해되시겠어요? 전선에 오고 만 3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치고받기 2년 동안에 지속 거기 문제에서 포로송환 문제가 돼도 최종 결정은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의 광장과 인구적으로 연결시키면 완벽하다. 됐죠? 이렇게 해서 챕터 18이 끝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썼어요. 사실이고. 자, 그럼 이제 19강 가볼게요. 사실 정확히는 섹터, 각 챕터별로 강의를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 연결성상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차피 뭐 나눠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중간에 잘라서 필요하신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들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19강, 20강 갈게요. 아마 19강은 19강 얘기를 하다가 좀 잘릴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이게 45분으로 잘라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게 뭐 웹캠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직접 혼자 이렇게 정말 이게 무슨 뭐라 그러죠? 이거 판토마임도 아니고 좀 당혹스러운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19강 현대사 파트에서 각정편의 특징. 민주화운동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게 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통일파트는 아주 짧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중간에 한번 잘라야 될 텐데 다 끝내버릴 테니까 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으로 가는 거야. 48년 8월 12일 날 제1대 대통령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주는 말입니다. 승만이 부통령 이시영 씨, 물론 이시영 씨까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요 와중에 6.25 전쟁 터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50년에 6.25 전쟁 발발이잖아요? 6.25 전쟁. 근데 그 당시는 미국법에 의해서 현재 대한민국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이. 그죠? 5년 하면 다음번 출마를 못하고 물러나야 돼요. 홀로 단자니까. 단임제. 니네 반 담임이 아니라 단임. 가끔가다 이게 또 좀 그런 학생들이 있어. 우리나라 현행헌법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될 수가 있었어. 총 4+4 8년이 될 수 있었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그랬었지. 그치? 그 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부통령제도 있는 거야. 이승만 정권 때만 부통령제도 있다니까. 미국 법의 영향 때문에. 자, 제가 6.25 전쟁 근데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터졌지. 그지? 근데 이때 이승만 정권이 무능히 극을 가려요. 예를 들어서 거창,
경상남도의 거창이라는 곳의 양민 학살 사건. 선량한 우리 국민을 빨갱이라고 해서 죽여요. 북한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능한 거지. 그럼 자, 아까 제가 이거 어디서 뽑았다 그랬어요?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다 그랬죠. 간접선거죠. 대통령 간접선거 국회에서 선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무능한 모습 보이면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승만 뽑겠어?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니까 분위기가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면 잘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나지 50년에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잖아. 정부통령 선거라고 그래. 부통령까지. 간접 선거라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직접 선거로 하고. 전쟁의 혼란일 때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국민은 대통령이 바뀐 걸 좋아하지 않더라. 이승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이잖아. 53년에 끝나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접 선거로 헌법을 바꾸는 거야. 고칠 개자 헌법 헌자 개헌.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더 어려운 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발췌 개헌이에요. 헌법을 바꾸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이승만의 개수자.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보면 무조건 안 되는데 직접 선거를 바꾸면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50년에 또 돼요. 나쁜 새끼 정말 수많이 너무 나쁜 새끼야. 대통령은 한참씩인데 몰라도 돼요. 알 이유가 없어요. 현수능에서. 자, 그러면 56년에는 출마할 수 있니 없니? 출마 못하지. 4년 해먹었잖아. 미국에도 오바마가 4년 해먹고 그 다음번에 힐러리가 나왔잖아. 출마 못하니까 미국법에 명을 만들어준 거거든. 근데 이승만은 난 초대 대통령이잖아. 대한민국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걸 폐지시키겠다. 2번까지만이 중임 제한이라고 불러. 다시 중자야. 어렵지? 한자가 큰 사람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중임 제한 4년, 8년까지만 할 수 있다를 폐지시키는 거야.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원하는 대로 출마할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출마 가능. 제한을 두지 않고. 이게 국회에 계류되는데 한 표가 부족해서 통과가 못될 법인데 수학자들 데리고 와서 0.4 이하는 버리고 0.5 이상은 절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산수에서 나오는 4-4-5-1의 논리로 개헌을 했다고 해서 세간의 사람들은 4-4-5 개헌이라고 조롱을 해요. 조롱. 승만이 쓰레기 새끼다 이러면서. 어찌됐건 포괄적인 압박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3대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안 돼야 되지? 국민이 안 뽑으면 이거 직선제니까 국민은 안 뽑을 것 같지? 반대편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 선생이 선거 유세 중에 돌아가세요. 라이벌이 없으니까 국민은 뽑지 않고 싶은데 신익희를 뽑고 싶은데 걔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뽑혀요. 참 대통령법은 타고났어 그렇지? 그래서 발췌 개헌하고 4-4-5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근데 어렵게 안 나와. 이승만 때만 아셔도 돼. 이런 단어. 이거 이러다가 저었다는데 세종대왕 때 발췌 개헌 이렇게 나와. 농담 아니다? 유치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승만이가 또 돼요. 야 이거 정말 대박이야. 근데 국민들은 부통령은 이 당시는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뽑고 부통령끼리 뽑았어. 미국은 어떠니? 둘 다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연합으로 돼가지고 다수 선거인 날을 얻으면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도 같은 당이 되지. 그건 달라.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뽑고 부통령끼리 뽑는데 국민들은 이해가 되니까 실망한 나머지 부통령은 야당 후보를 당선을 시켜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유당이라는 여당의 대표고 얘는 민주당이라는 당의 대표가 돼서 이렇게 됐죠. 그럼 서로 싸우죠. 청와대에서 맨날 갈등이야. 말로 할게요. 이승만이 조직폭력 배식해서 퇴근길에 부통령 장면을 때려 조폭을 시켰어. 그래서 장면이 입원한다 병원에. 이런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개그 콘서트 재미없어서 폐지됐지만 일이 난무하는 거야. 저 독재자 이승만 버겁다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미친 듯이 지금 초대 대통령에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으니까 4-4-5 또 출마하는 거야.
그리고 더 비고 보세요. 같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호이라는 사람이 선거였으니 또 죽어. 여러분 이승만 정권을 다 하고 신랑하고 또 죽어. 뭐 미국에 잠깐 신병치러 가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아. 또 죽어. 그럼 이제 이 60년에 있었던 제4대 대통령, 이른바 정부통령 선거의 초점은 누가 돼? 이승만은 당선 확정인 거야. 라이벌이 없으니까. 그지? 부통령을 국민들이 야당을 뽑는 바람에 갈등을 4년 동안 지속했던 승만이는 요번에야말로 자신하고 같은 정당의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은 거지. 결과적으로 이 4대 정부통령 선거는 선거 초점이 부통령 당선입니다. 부통령 선거. 대통령은 이승만이 또 확정된 거야. 하늘이 막 점지해 준 것처럼 선거 초점이 부통령 선거에 달려있다. 선거로 옮겨진다. 어떻게든 부통령을 자기 사람으로 뽑고 이기붕이라는 사람인데 당선시키고 싶어서 여기서 그날이 3월 10일이어서 6월 15일 날 1960년 3월 15일 날 자, 이 두 음절 기억하세요. 부정한 방법을 자행합니다. 오로지 부통령을 자기 파트너로 심고 싶었어. 그럼 국민들은 분노감에 휩싸이겠지. 야, 부정한 방법으로 저 새끼 뽑혀. 이승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럴 땐 뒤늦게 느낀 사람인데 병신이지만 이 부정한 방법 선거이라는 거 키워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죠. 그때 마산에서 고등학생인 김주엽이 실종이 됐는데 시신이 바닷물에서 두둥실 떠올랐어. 경찰이 최루탄 쏴서 눈에 최루탄이 꽂혀서 뇌압 상승해서 죽었는데 그걸 은폐하고자 마산이 바다니까 도래배달 던졌는데 끄이 풀린 거야. 사람들은 공부나 귀찮게. 이게 나라냐. 학생을 죽였어. 그래서 이 단어가 키워드야. 김주엽은 사망사건. 부정한 방법으로 나라를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사람까지 죽여. 이거에 대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없는 게 바로 뭐다? 첫 번째 민주화운동 4.19 혁명. 오케이. 4.19 혁명. 4.19 의거라고 그러지? 자, 4.19 의거의 원인 그러면 두 가지를 찾으면 돼. 압도적으로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김주엽은 사망사건. 대수능에도 이렇게 사람 이름 의사 이름이 나옵니다. 쉽게. 그럼 이승만이 퇴진하였지? 그렇게도 좋아했던 미국의 하와이로 도망갑니다. 간밤에 야광 거주를 하죠. 드디어 이승만 정권은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세 번의 대통령 취임을 하고 네 번째는 이건 부정한 방법이 돼서 부정선거죠.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 거지. 무효가 돼서 나가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총 세 번의 대통령 취임식을 해서 12년을 해먹습니다. 48년부터 60년까지. 그리고 안녕 빠이 이러면서 하와이로 튀는 거지. 됐어요? 그 와중에 첫 번째 민주화운동 4.19이 나온 거야. 4.19 이거가 됐어? 키워드 잘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년에 대통령이 사라졌으니까 이거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없는 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 공백을 메꿔야 되니까 같은 60년에 의원내각제로 개발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을 생각하시면 돼. 수상.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시 해서 다수당이 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리고 거기 우두머리인 수상. 일본의 아베 같은 애 있었잖아. 지금 뭐 스킨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쉐이들이 하는 거. 영국에도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헌법을 바꿔서 총선거를 했더니 민주당 이승만 정권 때 만년 야당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야.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고 얘네들은 의원내각제니까 제3대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장면입니다. 장면 내각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보다는 수상이 더 힘이 센 법인데 수상한 장면이 하고 어쨌든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외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4대 대통령. 이승만은 1, 2, 3대 문법이시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수상 대통령 이렇게 되는데 서로 맨날 같은 민주당인데 싸우죠.
무슨 분당 정치 보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바닥을 쳐서 북한보다도 GDP가 낮았어요. 국내 총생산. 물론 이전에도 낮았지만 그건 경제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거 호시탐탐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온 친일파 출신이 별 2개짜리를 갖고 별 2개짜리 투스타였는데 이거 세상 내가 한번 엎어볼까? 후진국에서만 나온다는 쿠데타를 본 거죠. 그게 61년에 5.16 군사를 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고 박정희가 이 새끼도 참 양아치죠. 치해했던 새끼가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서 천황한테 천황 폐하고 그러면서 혈서 썼던 새끼가 지금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켰어. 참 양아치 새끼야. 자, 근데 얘가 머리는 좋아요. 대구 사범대학교 요즘 말로 대구교대 나와서 학교 선생하다가 일본 육사관이거든.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곧장 대통령이 되냐, 국민적 반발이 있지 않겠냐. 쿠데타를 좋아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지도를 올리고 지도를 올리는 걸 해야겠다. 요 만 2년 동안의 준비를 보셔야 돼요. 그때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 곧장 되지 않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재건, 다시 세운다죠? 그래서 느낌부터가 뭔가 좀 희망 메시지를 던져. 거기에서 이거를 경제 파트에서 얘기 안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경제가 여기 있는 게 훨씬 아이고 너무 중요해, 그치? 사실 이게 박정희가 그래서 짜증을 나는데 결과물은 좋죠. 자원 하나 변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딱 실시해요. 5년 단위로 62, 67, 67, 71, 72, 76 이런 식으로 77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썰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자, 이전까지 더럽게 못 살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면 여러분들 데이터는 늦게 나오죠. 아니 생각해봐. 작년까지 수출이 0이었는데 올해가 수출이 1달러야. 그럼 경제 성장률, 수출 신장률 어떻게 되니? 무한대지. 이런 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떠벌리는 거야. 삶이 좋아졌죠? 워낙 없다가 이러면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0이었는데 수입이 100원이라도 생겨봐. 왠지 배가 불러. 이걸 만들어야 돼. 그렇게 지도를 쫙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시험적 가치를 접근해볼게요. 경제개발 5개년짜리에 새마을운동 집어넣는다고.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은 지금 이 뒤에 나와요. 근데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를 가지고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62년에 이때 대통령 아닐 때 국가재건 최고의 상임위장일 때 그때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그런 올라가는 지지도를 기반으로 웬만하면 보세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나은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느껴지잖아. 그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제가 또 낫네 정치인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동부도당당하게 대통령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다시 또 헌법 바꾼 거죠. 대통령 직접 선거, 국민이 직접 뽑기예요. 깡도 좋아요. 자기가 된다는 보장입니다. 확진이. 진도로 개헌을 해서 헌법 개정 들어가서 제5대 정의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부통령 없다. 4대부터 부통령은 우리 역사에 없어. 오케이. 4대, 5대 정의가 돼요. 67년에 또 돼요. 왜? 이미 경제 성장의 어떤 발판이 쭉 올라가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노래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요 사이에 두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우리는 일본과 국교가 단절됐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해서 10몇 년이 지나갔죠. 자기는 또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죠. 일본에 대한 적개감도 없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 미국이 원하는 반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라는 공짜 돈을 받게 돼 있었어요. 다 미국이 판을 만들어서 거예요. 그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 부르는 표현 많아요. 한일 협정, 한일 기본 협정. 부르기 나름인데 이게 체결이 됩니다. 우리는 3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공짜로 받고 과거에 잘못된 과거사의 반성도 없이 그 돈 가지고 퉁치는 거죠. 30년 식민지배 얼룩진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독립사 얼마나 도와줬는데. 근데 3억 달러 주고 야 우리 다시 국교 수립합니다. 사실 우리도 별로 내키지 않는데 미국이 압박을 해서 그럼 박정희는 고마워요. 우리 경제개발 5개년 때 돈 부족한데 3억 달러 주시면 과거사에 대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사과 한마디 못 받고 3억 달러로 입퉁친 거야. 식민지배를. 그래서 박정희가 이걸로 욕 싸박아주는 거죠. 민족의식이 없네. 일본 천황 앞에서 혈서 쓴 새끼가 무슨 의식이 있겠니?
개새끼죠, 개새끼. 아이, 근데 요즘도 모르면 또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그리는 사람 있더라. 이 밑에서 한번 살아봐서 고문증 당해보고 행방불명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독재자들이 어디 있구나, 씨. 자우지간 하나.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이 이때 시작되죠. 베트남 파병. 선생님, 베트남이 우리가 놀러가는 곳인데 이게 어디요? 왜 군대를 파병해요? 미국의 압박이죠,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인데 베트남에 군대 파견하고 싶겠어요? 그럼 베트남 무슨 일이 있어, 그래요? 베트남도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했거든. 위치도 똑같아. 남베트남은 대한민국, 북베트남은 북한처럼. 거기에 미국이 낀 거야. 아유, 미국도 오지랖은 정말. 거기에 남베트남 자유민주주의에 지지한다고 끼어들었다가 젊은 미국인 막 죽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 덜 죽이려고 우리나라 경사 데려가는 거야. 니네가 좀 파병 좀 해라. 우리가 6.25 전쟁 도와줬잖아. 박정희한테. 박정희 뭐라고 그러셨어요? 최고 정예부대 투전사나 일부 해병대는 빼고 뭐 청룡이나 매공 같은 애들 기가사단 같은 거 보낼게요. 그 대신 돈 줘요. 무슨 거지 새끼야, 씨. 젊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지가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지만 죽으러 가는 사제 보내고 돈을 받아, 미국으로부터? 무슨 용병이야? 다 돈 때문에 그렇지.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고엽제 피해 막 힘들어하고. 이게 다 얘 말로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제! 그죠? 그래야지 일본으로부터 돈 받고 미국으로부터 돈 받으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다. 그럼 젊은 애 목숨을 어떻게 하려고? 말 함부로 하는 거지. 어찌됐건, 아이고, 쓰레기 같은 애 자꾸 이렇게 얘기하자. 무슨 소리 있어. 한 번 더 됐죠? 그럼 얘 70년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오면 돼, 안 돼? 미국 거. 안 되지. 4년 했잖아. 4년 했으면 8년 했으면 됐지. 못 나와. 근데 얘 69년에 개수작된다 또. 독재자들은 이렇게 말이 계속 일치가 안 돼요. 원래 물치야. 69년에 연도 중요하지 않아? 이때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71년에 임기가 끝났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궤변론자죠.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 69년에 저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여러 번 되다가 쫓겨난 거고요. 저는 딱 한 번만 더 출마를 하고 뽑아주시면 당선될게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더 출마. 이렇게 해서 헌법을 또 바꿔요. 우리가 그걸 삼선제도라고 해요. 3번만 한다고. 지금 4.4 5입하고 냄새가 비슷하고요. 냄새는 비슷하지만 다르긴 하죠. 그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죠? 그리고 3번, 4번, 5번 나올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 이건 이 사람 한 번만 딱 더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 전 세계대회 거짓말돼 있으면 1등, 2등이 우리 대통령 출신입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박정희인지 이승만인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열리면 얘네들이 나 진짜 가업부터 빡치네. 자우지가 71년에 그렇게 69년 헌법 개정에서 출마를 하는데 7대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 이때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유권자들의 마음은 갈대 같잖아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요 69년과 71년 사이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뺄게요. 새마을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른바 농어촌 근대화 운동을 전개해요. 왠지 여러분들 어떤 각본이 어때요? 시나리오가. 그 당시는 힌트 드릴게요. 도시인구보다 농어촌 인구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짝도 안 되지만. 자, 선거를 코앞에 둔 흔들리는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농어촌을 근대화시켜서 농어촌 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개수작이죠. 왜? 대통령 직접 선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어촌이 잘 살게 됐잖아.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자. 제발 정의 좀 빨아대지 좀 마. 좀 짜증나게.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많이 덜 그러지. 여러분들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이게 출근길에 막 저기 강남 청구병원에 막 플랜카드 박정희하고 박근혜 같이 사진 있고 막 우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씨, 지옥불에서 구해봐. 같이 지옥 가는 거다. 갑자기 열받네. 자, 시험 문제.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구분하자. 이성을 뒤쳤고. 이해되겠니? 구분해야 돼. 이건 대통령병 걸리면 환자 생각한 거야. 자, 7대
요것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보시고 이런 거 나오는데 갑자기 박정희 안 찾고 이승만 찾으면 틀리는 거야. 자, 70년에 7대 정의가 또 돼요. 이런 지지 기반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72년으로 아우 또 중간에 잘라야 돼. 뭐 말만 하면 40분이 안팎이 되네. 이거 좀 얘기하다 자르면 또 피곤하게 45분 넘어가면 또 우리 일하시는 분 힘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텀을 두고 나머지 경제까지 요거 다음에 어떻게 되나 70년 파트 다음 테이프 요 다음 페이지 보면 딱 지워져 있고 70년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까지 좀 같이 볼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쉬려고 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혈기왕성한데 어쩔 수 없다.